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의 이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코인베이스 파생 상품 거래소 상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재미를 한번 볼 수 있는 민코인 소식이군요. 비트코인 토픽 5가지입니다. 코인베이스의 파생 상품과 시바이누 선물 상장 소식입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선물 상장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해요. 세 번째, 2024년에는 67% 상승 모멘텀을 보여준다고 해요. 네 번째, 솔라나의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7월에 이더리움 ETF가 언제 승인될 것인지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처럼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근거 있는 정보들을 모아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다 같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전달에 힘을 쓰고 있어요.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동향과 섹터 흐름을 파악하고 추천 종목과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자료들을 발빠르게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해 주셔서 숫자 4번 한 번만 입력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종목은 시바이누 코인인데 어제보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죠? 보시면 전반적인 상황이 하락장을 보이고 있어요, 코인 시장이. 하지만 어제자 이후로 비트코인이 원래는 9천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8,900만 원대로 다시 복귀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시바이누도 약세적으로지만 1% 상승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시장이 하락 구간에 있고 하방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요. 코인 거래 규모가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많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와 함께 보시며 제가 응원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을 테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왜 하방 압박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거래소별 거래 대금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락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ETF 같은 소문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기사 한번 볼까요? 코인베이스에서 아발란체, 시바이누 등 알트 5종 선물을 출시했다고 해요. 기사를 한번 볼게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파생 상품 플랫폼을 통해 알트코인 5종의 선물 계약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코인베이스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서 폴카닷, 시바이누, 스텔라, 아발란체, 체인링크의 마진 선물 계약을 출시하기 위해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인 CFT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5개를 더 적은 초기 자본 요건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와 가격 변동 예측, 암호화폐 경제 참여를 위해 더 많은 접점이 생길 거라면서 이번 확정은 상품군을 다양할 뿐 전반적인 이용자 거래 경험을 개선할 거라고 했어요. 이 정보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11위인 아발란체는 전일 대비 7% 올랐고 3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13위인 시바이누도 어제 아래보다 5% 이상 올랐습니다. 점점 좋은 호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연관성이 없겠지만 이 소송이 끝나기 전에 ETF의 승인과 리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소송에 대해서 이기게 된다 하면은 시장이 변화가 될 겁니다. SEC와 리플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이득을 볼까요? 코인판 코인 시장입니다. 지금 많이 불량이라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지만요. 기사 한번 볼까요? 시바이누는 2024년에 67%가량 상승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다면서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주요 지수들을 앞서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한글로 번역된 걸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크립토 뉴스입니다. 시바견은 2024년 64% 상승하여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보다 성과가 좋았다고 했어요. 분석가들은 시바이누가 잠재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는 2021년 최고치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인기가 있는 유행 그 자체인 밈 암호화폐인 시바이누는 나스닥 종합지수 등 주요 지수를 앞서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고 연초에 강력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4년 6월에는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어요. 토큰의 가치는 33% 이상 하락하여 많이 낮은 금액으로 마감을 하여 2022년 5월 최악의 결과를 기록은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추세는 7월에 대한 잠재적인 낙관론을 시사합니다. 크립토 랭크라는 데이터에 따르면 여름 두 번째 시바인의 평균 수익성은 11.8%, 지난 몇 년 동안 2024년 11월 11%, 2020년 13% 상승하는 등 일반적으로는 쭉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였던 거예요. 주목할 포인트는 2021년 시바이누가 거의 30%가 감소를 했지만 상당한 성장 기간을 거쳤다고 봅니다. 보도 당시 민코인은 24시간 동안
1%, 지난 7일 동안 5% 하락하여 이 금액대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변동성과 시장에 영향을 탄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는 시바이누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마운트 국수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바이누가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다는 것에서 대조적으로 이번 달 8,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올라갔죠. 이런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바인의 높은 변동성은 급격한 하락을 기여함과 동시에 상승 추세 동안 자산에 도움이 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시바이누의 주간 변동성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0.21에 비해 0.25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시바이누의 변동성이 감소한 기간은 가격 상승에 의해 선행이 됐습니다. 이 패턴은 지금까지 이전 상승 추세인 2월 달에 됐으며 현재 투자자들에게도 비슷한 기회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꼬치 저 가격은 업비트 기준으로 신고점입니다. 이에 지금 굉장한 예측이에요. 장기 투자적으로 보는 거죠. 0.000017 지원 수준은 시바이누의 안정성을 제공했으며 가격은 지난 5일 동안 통합이 됐다고 해요. 인투더 블록을 따르면 시바이누 주소 134만 개 중 76%인 103만 개 주소가 1년 넘게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상당한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의 데잉크는 시바이누에 대한 분석을 공개하여 2021년 최고치인 0.000088에 대한 상승에 임박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시바이누 차트입니다. 지난 3월간 단 9일 동안 400% 이상 상승한 엄청난 슈팅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을 기억하시나요? 이때 당시 가격이 0.0235원이었죠. 이 가격에서 어떤 매집 포인트가 있으며 어느 해머 포인트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0.0245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지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시바이누는 슈팅 구간이 있다고 했죠. 그런 슈팅 구간에서 세력들이 모으고 있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시바이누 매수 타이밍을 어느 정도로 추격을 해서 따라가실 게 아니라 적정한 선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지금 같은 안정적인 저렴한 저가 때 매수 타이밍을 잡고 같이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다 했을 때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매도도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지금같이 시장장이 다시 오르고 있는 판도에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제가 계속 지난달부터 좋은 소식과 호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처럼 눌림목 구간에서 하나 둘씩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시바이누는 오른다고 해서 추격으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고점에서 물려요. 오른다고 해도 추격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장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하나둘씩 모아가는 게 정확한 수익으로 이어지는 전략입니다. 매도에도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알려드렸던 이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급등 종목과 분석으로 대응한 포트폴리오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시드 관리에도 참 좋을 겁니다.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 진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략적 분석 진입각은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카톡방에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신 후 숫자 4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받으시는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좋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솔라나 ETF 증권의 외신에서 발표한 겁니다. 트리니스 트위터 계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ETF 발행사인 21쉐어스가 솔라나 ETF에 대한 증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출된 서류에는 솔라나가 최종적으로 증권으로 판명이 되고 스폰서가 기타 규제 및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스폰서는 해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네크 임원이 지금 솔라나 현물 ETF가 적기라고 승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언급했어요. 지금이 솔라나 ETF를 시도하기에 적기다. 11월에 누가 이기든 11월은 미국의 대선이죠. 트럼프가 이기든 조 바이든이 이기든 솔라나 ETF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솔라나 선물 ETF가 상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솔라나 현물 ETF 승인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어요. 이것도 그렇듯이 겐슬러의 심리 작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를 합니다. 매튜 시겔은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증권 신고서를 반환했다는 거고
이런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전 한 번의 라운드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7월 4일에 출시될 수 있다는 여론을 형성했으며 이번 SEC 증권 신고서 반환으로 또 미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7월은 참 사건 사고가 많네요. 무엇보다도 11월에 대선의 향방이 누가 될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들의 대결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판일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대선과 알짜배기 뉴스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의 업비트코인의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